네, 안녕하세요. 복도아빠입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이게 유튜브 영상이 아니에요. 유튜브 영상이 아니고 제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 KMW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았는데, 이거를 제가 오늘 오전에도 나왔던 그 뉴스에 대해서 몰랐던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녀석이 어떤 상황이냐면, 어, MSCI 여기 지수에서 편출이 됐어요. 여기서 편출. 여기서 이제 편출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가가 이렇게 개파락을 했는데, 이 편출이 됐다는 이 보도와 뉴스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호가 때 이제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걸 보고, 그리고 오전에도 이렇게 빠지다가 어느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하는지를 저도 이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끌고 나가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 자, 지금 이 녀석을 보면 이거를 제가 예전에 그려놨던 추세선이에요. 이 밑에 이제 요때하고 요때 저점을 연결을 했던 거거든요. 그 추세선이 이거예요. 이 추세선.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오늘 여기서 이제 개파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개파락 자리가 어디냐면 51,400원이에요. 51,400원에서 개파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가가 당일 고가가 고, 고가가 51,100원이에요. 오늘 고가가. 자, 그래서, 자, 이 녀석을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 추세선 있죠? 제가 그어드렸던 이 추세선. 그래서 개파락을 했다. 개파락 시작자리가 51,400원이다. 근데 저희가 이제 51,300원에, 매수를 하려고 했었잖아요. 2차 매수를. 그쵸? 근데 이제 이 녀석이 이제 하락을 하길래 5만 1,000원에서 5만 900원에서 이제 매수를 한번 해서 평단을 낮추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 전에도 한번 그렇게 평단을 낮춘 적이 있었죠. 자, 근데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녀석이 어찌됐든 이 추세선 위로 올라왔어요. 올라왔고, 지금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이 이렇게 가면서 딱 만나잖아요. 그쵸? 그 자리까지, 여기까지 이제 내려왔지만, 여기서 이제 만나면서 여기서 이제 좀 지지를 했어요. 그리고 개파락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으로 이 녀석은 이 갭을 바로 메워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일 이 녀석이 가급적이면 바로 이제 추가 상승을 해서 이 갭을 바로 메워주는 게 좋고, 그리고 지금 약간 상황이 중립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제 개인이 좀 털었고요. 개인이 털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이 털었는데, 이 개인보다 기관이 더 많이 털었어요. 이제 거래 동향을 한번 보면은, 자, 거래 동향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놓고 보면, 이 보이시죠? 개인이 이제 공포감에 5천주 정도 가량을 던졌고, 그리고 기관이 한 32,000주 정도를 던졌어요. 그걸 이제 외국인이 받아냈어요. 그쵸? 이러다가 이제 개인도 매수하다가 이제 공포감에 털었고, 이제 기관은 뭐 꾸준히 계속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이렇게 투척을 했고, 그거를 이제 외국인이 받아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뉴스를 통해서 이 외국인이 개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먹고 바로 이렇게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나온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호재가 아니에요. 호재가 아니고 악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닥주를 할 때에도 이 바닥 자리에서 이 주가가 계속 밀리는데 악재 없이 밀리는 거는 괜찮아요. 악재 없이 밀리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이런 바닥인 자리에서 이제 악재가 나왔을 때는 좀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돼요. 예민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자, 하지만 어찌됐든 외국인이 받아냈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추세선을 지지를 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셔야 돼요. 제가 그때도 이 녀석이
만약에 이제 추가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제가 이제 영상을 첫 업로드를 했을 때가 이날이에요. 이날 양봉이 나오는 걸 확인하고 이틀 뒤 이때 눌려주는 걸 확인을 하고,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서 여기까지 48,900원까지 48,900원까지 마지막 매수 타점으로 잡아가지고 하면은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까지 이제 3분할 매수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어찌됐든 악재가 없을 때에 대한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이런 악재가 터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예민하게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내일 장이 열렸을 때 두 가지의 시나리오를 그려보셔야 돼요. 두 가지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가급적이면 이 녀석이 이 추세선은 끌어올려줬잖아요.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를 했다라는 거는 다시 이제 볼린저 밴드 상단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게 반사적인 그 기술적인 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볼린저 밴드 하단을 터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렇게 이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IHQ였죠. 근데 IHQ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굉장히 튼튼한 지지가 있어요. 501선이라는 지지도 있고, 그리고 매물대의 지지도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제 IHQ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K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추세선과 지금 현재 주가가 싸다라는 것을 놓고 보고 판단을 했던 녀석이고, 그리고 이 거래량, 이때 당시 이런 거래량을 터뜨렸고, 그리고 그 다음날도 이 거래량 터뜨렸을 때가 거래량이 작았지만 양봉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렇게 내려올 때도 주가가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고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개파락 하였지만 거래량이 크게 터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아직은 중립으로 봐도 되지만 조금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일 장이 열렸을 때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지금 이 종가에서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해주는 게 좋아요. 바로 반등을 해서 51,300원에서 51,400원 자리에 갭을 메워야 돼요. 그래서 이 두 자리의 갭을 메운 다음에 버텨야 돼요. 이 녀석이 이제 여기서 버티지 못한다면은 다시 또 이렇게 추세선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이 추세선 밑으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다시 51,300원과 51,400원을 탈환을 한다면 얘는 52,400원에서 이 53,3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53,300원까지. 자, 왜 그러냐면 지금 평단 자체가 얘네들 평단을 보면요. 자, 이렇게 놓고 보이시죠? 사실 이제 기관계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 갖고 있는 거 별로 없거든요. 갖고 있는 거 별로 없는데 오늘 절반 이상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관계의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먹었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고, 근데 이제 평단 보면 외국인도 53,300원, 개인도 53,300원, 기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제 3개월 평단이고요. 그 다음에 1개월 평단을 놓고 보면, 자, 이렇게 보이시죠? 오히려 평단이 올랐죠. 기관계 평단도 올랐고, 외국인 평단도 올랐고, 개인 평단도 올랐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으로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재반등 시 53,3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얘가 아직은 죽지 않았다라고 봐도 되지만 굉장히 예민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안 좋은 시나리오를 그려본다면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렇게 내려올 수 있어요. 이게 추가적으로 내려왔을 때 49,700원의 지지를 봐야 돼요. 근데 49,700원을 지지를 못하면은 제가 처음 생각했었던 마지막 그 매수 타점이었던 이 자리 48,900원까지 내려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악재 없이 내려온 거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해서 그냥 여유롭게 가도 되겠지만, 지금 이제 악재가 생겼기 때문에 좀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근데 어찌 보면은 반대로 이런 뉴스를 통해서 개인들과 그런 이제 다른 기관계의 물량을 털어먹고 외국인이 들어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그 악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지수 편출이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저는 원래 이 녀석을 한 두세 달 끌고 나가면서 30% 정도의 수익을 먹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뭐 두 달이 걸렸는데 30% 먹었으면 15% 수익인 거잖아요. 월 15% 수익인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세 달 기다렸는데 30% 먹었으면 월 10%인 거예요.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걸 먹으려고 했던 거고, 사실 차트가 좋았어요. 차트가 좋았는데 지금 흐름을 완전히 깬 거는 아니지만 이걸 동반을 했기 때문에 손절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얘기를 드릴 때 이제 사실 제 돈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의 돈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얼굴은 밝히고 이야기를 드리자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캠도 켜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사실 제가 마스크를 벗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제 얼굴을 노출시키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저와 관련된 사람들한테 저를 노출시키고 싶지 않아서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를 이제 알게 됐을 때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쓰는 거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그분들도 제가 마스크 쓰고 만약에 제 방송을 봤을 때 제가 누군지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얼굴을 드러낸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 보면, 자, 손절을 우리는 이렇게 잡자고요. 자, 어떻게 잡냐? 만약에 이제 장중에 내일 49,700원까지 내려온다. 근데 여기를 지지를 하는지를 지켜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종가상 지지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지지를 하는 게 가장 좋지만, 만약에 이 녀석이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48,900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전량 손절하겠습니다. 전량 손절할게요. 그리고 48,900원까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녀석이 거래량을 터뜨리지 않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49,700원에서 일단은 절반 정도를 손절을 할게요. 그렇게 손절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내일 장중에 이 녀석이 이렇게 내려오질 않고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하여준다. 바로 반등을 했을 때 51,300원에서 51,400원 부근, 여기에서 일단 물량의 3분의 1 정도에서 절반을 매도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를 지지하는지를 지켜보고, 지지를 한다면 52,400원에 전량 매도를 하거나, 추가 반등이 나왔을 때 52,400원에 전량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52,500원, 지금 여러분들 평단이 52,500원 분들이 가장 많으시잖아요. 52,900원이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도 52,800원이거든요. 오히려 여러분들 평단이 더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녀석이 반등한다면 53,300원까지는 다시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녀석이 반등 시, 자, 51,300원, 51,300원에서 51,400원 부분에 일단 비중 3분의 1 덜어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52,400원에서 비중을 또 3분의 1을 덜어낼게요.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 52,400원 버티면 53,300원에서 전량 매도를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녀석이 51,300원을 지지 못한다, 그리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전량 매도. 어떤 뜻인지 이해되시죠? 돌파 후 지지를 보셔라. 그리고 만약에 이 녀석이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재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진다. 그럼 52,400원에 또 물량 비중 줄이시고. 그래서 이제 최대 53,300원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평단의 최고치가 52,900원이잖아요. 52,900원. 52,900원이죠. 자, 그러니까 일단 52,900원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3분의 1을 일단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남은 그 비중을 갖다가 상황을 지켜보다가, 만약에 이 녀석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다거나 돌파 후 지지를 못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 중요한 자리에서 처음에 52,900원에 매도 걸어놨던 것을 취소를 하고 전부 시장가로 던져서 탈출을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이 녀석을 제가 이제 탈출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녀석은 솔직히 크게 가면은 제가 처음 생각했던 그런 그림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제가 생각했던 게 2달에서 3달인데, 이 녀석이 지금 그 지수 편입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 그 기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또 의외로 반대로 우리가 털고 나서 이 녀석이 갑자기 장대 양복 뽑고 난 다음에 죽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후회는 하지 말자고요. 일단은 돈을 버는 것보다는 최대한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 녀석이 더 갈 거야 되라는 기대보다는 일단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너무 큰 리스크에 도전을 하지 말자. 저희들은 힘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힘 있는 세력이 빠져나갈 거다라는 거를 공표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공매도에 집중 타겟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좋다라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짧게 나올 때 털고 나오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 지지를 할 때 털고 나오자. 최대 48,900원까지만 보자. 지지는 아셨죠? 이렇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좋은 말씀 드리고 싶지만 이 바닥주를 하든 상승 추세인 주를 하든 항상 그 손절 라인은 지키셔야 돼요. 근데 다만 저희가 손절하는 영역이 이 49,700원에 손절을 했을 때 52,900원 평단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 5.5%? 약 7%?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2,500원, 약 6% 정도 되겠네요. 계산해 볼까요? 계산을 해보면, 자, 52,900원 마이너스 6%. 네, 6%네요. 자, 평단이 52,900원인 분들은 52,900원인 이제 49,700원에 손절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 6%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단이 52,500원이신 분들은 이 안에서만 손절을 하면 마이너스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5%에서 한 5.3%, 5.2%. 그래도 이제 상승 추세의 눌림목에서 잠깐 눈 감았다가 떴는데 마이너스 10%, 15% 이렇게까지 가서 손절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인 손절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게 되었지만 가급적이면 좋은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밑에 이제 받쳐주는 매물대도 있고 지금 공매도도 거의 극을 달했어요. 나올 만큼 다 나왔고 균호 가시는 거 보셨죠? 균호 9%에서 10% 수익권까지 갔다가 그거 첫 매수 가격까지 내려왔었잖아요. 첫 매수 가격까지 내려왔었는데 거기서 이제 반등해가지고 오늘 20% 이상의 수익을 챙겼잖아요. 아마 그 분할 매도했던 그거를 평균값을 내봐도 최소한 14%에서 15% 이상의 수익을 챙겼을걸요? 솔브레인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녀석이 가지는 않는다. 주식의 100%는 없다. 하지만 그나마 좀 대응을 해나가시면 이제 손절의 범위를 조금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손절보다는 익절하는 게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나의 계좌는 플러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늦은 밤 좀 저의 이 영상으로 인해서 조금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힘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른 데에서 또 수익을 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맞으면 되겠죠. 8월 장이 굉장히 힘든 장이고요. 9월 장은 아마 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저희 잘 한번 힘내서 이겨내자고요. 뭐 저 같은 경우 제가 계좌 손익도 깠었지만 제가 이제 올해 것만 깠었죠. 최근 1년 것만 깐다고 하더라도 저는 12개월 중에 손해본 달이 딱 2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달은 0%예요. 매매를 안 했어요. 자, 그거는 좀 참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1년 동안 상승장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장도 있었을 거고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좀 이제는 조금 냉정해질 건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꼭 잘 되길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